빅데이터의 통찰력을 주는 엑셀 퀵스타트 강좌입니다. 본 강좌는 하루에 1시간, 3일이면 엑셀의 기본기를 충분히 익힐 수 있는 강의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번엔 첫 시간으로 엑셀을 쓰면 좋은 이유나 알자 시간입니다. 엑셀을 우리가 많이 사용을 하고 많이 배우는데 어디에 쓰면 좋은지 모르고 배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기능보다는 엑셀이 가지고 있는 능력, 엑셀이 가지고 있는 장점들을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 신문기사에서 업무 공간에도 로봇이 들어왔다는 기사가 났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신 적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사진처럼 사람 형태로 된 로봇이 업무를 도와주는 것은 아니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형태로 로봇처럼 기능할 수 있는, 즉 업무를 도와줄 수 있는 소프트웨어들이 많이 등장해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게 하나가 바로 엑셀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엑셀을 업무에 사용하는 사용자가 5억 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굉장히 많은 숫자죠. 그 중에서 3분의 2 가까이는 초보자에 해당하는데, 그분들이 하는 대부분의 질문은 엑셀 배워서 어디에 써먹는지 잘 모르겠다, 이런 질문을 많이 한다고 합니다. 즉 업무의 비서로서 업무를 도와주는 도우미로 쓸 수 있는 이 엑셀의 잠재력을 몰라본다는 얘기죠. 그러나 이 강좌를 통해서 여러분들은 엑셀이 어떻게 우리의 업무를 도와줄 수 있는지 이런 것들에 눈을 뜨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엑셀을 배워서 업무 능력에 그 엑셀의 자동화 능력을 배가하게 되면 경쟁력을 10배 이상 높일 수 있습니다. 그럼 왜 10배가 가능해지느냐? 먼저 엑셀이 가지고 있는 자동화 능력을 통해서 업무를 빠르고 손쉽게 처리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자신의 업무에 맞는 업무 도구로서 커스터마이징을 할 수 있습니다. 엑셀이 가지고 있는 여러 자동화 기능과 함께 프로그래밍 기능들을 넣으면 내가 만들고자 하는, 내가 자동화시키고 싶은 프로그램으로 엑셀이 탈바꿈해 준다는 거죠. 그것들을 통해서 생산성이 배가 됩니다. 마지막으로 수치 자료 및 해석 능력, 즉 수치 자료를 다루고 이거를 분석하는 능력을 통해서 높은 설득력과 문제 해결력을 갖게 됩니다. 따라서 많은 사람들이 파워포인트나 워드에 비해서는 엑셀이 업무에 훨씬 더 도움이 되는 소프트웨어다 라고 입을 모읍니다. 왜냐하면 바로 입맛에 맞는 업무용 프로그램으로 탈바꿈 시켜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엑셀이 가지고 있는 여러 자동화 기능과 프로그래밍 기능을 합쳐주면 그거로 내가 맞는, 내 입맛에 맞는, 내 업무에 맞는 프로그램으로 바꿔줄 수 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오늘 첫 시간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좀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본 강좌는 초급과 중급을 가르는 엑셀식 사고법이라고 하는 것을 알려줍니다. 이거는 엑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식으로 활용할 수 있는지, 엑셀의 기능을 어떤 문제 해결식으로 사고해 볼 수 있는지, 이런 사고의 포인트를 알려주는 코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엑셀은 능력은 참 엄청납니다. 하지만 좀 까다롭죠. 훌륭한 비서이긴 한데 까다로운 비서입니다. 보시는 것과 같이 엑셀은 정말 많은 에러 메시지를 날려줍니다. 그것 때문에 엑셀을 굉장히 부담스러워하는 분들이 많죠. 초보자 입장에선 이렇게 메시지가 많이 뜨면, 또 에러가 많이 뜨면 질리기 마련입니다. 그리고 왠지 손대면 또 문제가 생길 것 같아서 뭔가 좀 엄두를 내기가 어려운 거죠. 하지만 이러한 메시지를 잘 다루고 엑셀을 잘 다루면 까다로운 반면에 많은 것들을 해줄 수 있는 게 바로 엑셀입니다. 우리는 엑셀 가지고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하는 것들을 집계해 보면, 먼저 가장 기본적으로는 업무에서 발생하는 데이터를 관리합니다. 두 번째로는 그 데이터들을 모아서 데이터 집계를 합니다. 평균을 낸다거나 합계를 낸다거나 개수, 최대값, 최소값, 그리고 순위를 매기는 이런 일들을 많이 하죠. 마지막으로 엑셀의 고유 기능은 아니지만 엑셀이 가지고 있는 자동화와 그 다음에 양식을 만들 수 있는 레이아웃의 특성을 이용해서 비즈니스 문서를 작성할 수 있는 기능들을 수행합니다. 요즘은 비즈니스 문서들, 품위서라든가 혹은 기획서라든가 또 여러 보고서들이, 이런 비즈니스 문서들이 엑셀로서 작성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예전엔 그걸 워드로 많이 했다면 지금은 엑셀에서 그걸 많이 하는 것들을 볼 수 있죠. 엑셀을 업무에 많이 활용하는 분들을 만나봤습니다.
한 분은 영업사원이었는데 수금 관리할 때 엑셀을 많이 활용하고 있었습니다. 또 한 분은 기획실에서 일하는 사원분이셨는데 그분은 전략기획 데이터를 분석하고 그 보고서를 작성하는데 엑셀을 많이 활용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피벗 테이블이 중요하다고 강조를 하시더라고요. 프로젝트를 관리하시는 분이었습니다. 관리자였는데 팀원들의 업무 사항을 파악하기 위해서 일정 관리에 엑셀을 쓰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공무원 그리고 공기업에 다니신 분들은 특히 상부기관에 보고서 제출할 일이 많은데 업무상의 데이터를 집계해서 통계 결과를 보고서에 첨부하는 일, 이것들을 굉장히 빈번하게 한다고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작은 회사의 CEO를 만났습니다. 그분은 엑셀로 만들어진 여러 양식들을 가지고 사업 관리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경영 관리라든가 또 재무 관리라든가 이런 것들을 엑셀을 통해서 관리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럼 엑셀 데모를 몇 가지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거는 근태 관리, 즉 출퇴근을 관리하는 엑셀 시스템입니다. 잘 보시면 직원이 언제 출근을 했고 언제 퇴근을 했는지에 대한 정보들이 그런 이력사항들이 쭉 정리되어 있는 시트입니다. 요거는 사실 계속 출퇴근이 이루어질 때마다 데이터가 늘어난 형식이겠죠. 자, 이런 것들은 업무 데이터 형식이라고 볼 수 있고 아직은 집계되기 이전에 이력 데이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있는 데이터들을 집계해서 집계된 결과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식으로 집계할 거냐면 출퇴근 현황, 즉 언제 출퇴근을 했는지 그 시간들이 집계가 될 거고요. 또 일한 시간들, 또 시간을 또 집계하는 이런 양식이 있습니다. 이 양식에 맞춰서 보시는 이 이력 데이터들을 쭉 집계해 주는 모습을 이 데모를 통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데이터가 자동으로 쭉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출근과 퇴근 시간, 그에 따른 지각과 조퇴가 집계돼서 나타난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노임대장이라는 것을 한번 생성해 보겠습니다. 기간 내에 몇 시간을 일했고 그 다음에 연장근무를 얼마 했는지를 볼 수 있죠. 구성준이라고 하는 사람은 정상근무를 8시간을 냈고 그 다음 그 한 달 동안에 103시간, 103.3시간을 일했다라고 하는 게 집계가 되는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랫부분을 쭉 내려가 보시면 마지막 부분엔 총 집계, 즉 그 날짜에 대한 총 집계가 나타나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지금은 이제 매크로를 좀 이용했는데요. 매크로를 활용하셔서 여러분들도 이런 식으로 하나의 시스템처럼 운영할 수 있는 엑셀 양식을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견적을 내는 견적서를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지금 색깔이 칠해져 있는 부분은 제가 입력할 부분이 아니고요. 제가 입력할 부분은 바로 하얀 부분인데, 자, 내용을 잘 보시면 어떻죠? 특정 항목을 선택하면 알아서 단가가 입력이 되죠. 그 단가에 따라서 판매량만 입력이 되면 그거에 맞게 금액과 총 금액이 갱신되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뭐가 자동화되어 있는 건가요? 넘버가 자동적으로 붙어 나가고 제품 이윤에 따른 단가가 자동으로 계산되고 판매량이 입력되면 그거에 따라서 금액이 결정되고 총 금액이 결정되는, 즉 자동화가 하나, 둘, 셋, 네 군데서 바로 일어나고 있는 거죠. 자, 이번엔 엑셀을 가지고 업무 관리를 하는, 일정 관리를 하는 양식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시작 날짜가 있고 기한이 있습니다. 그 기한에 따라서 마감일이 결정됩니다. 그렇죠? 3월 22일부터 열흘 후면 4월 1일이 마감일이 되고 그 마감일까지 수행 결과가 다 차 있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이런 식으로 빨간색으로 나타납니다. 자, 마감일이 지났는데 수행 결과가 100%가 되지 않은 빨간색으로 표시되고 있는 것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이거를 좀 조정해 볼까요? 날짜를
조정하면 마감일이 달라져서 그때는 흰색으로 나타나죠. 그러면 이 활동 계획에 나타나 있는 모습을 확인했을 때 흰 바탕으로 된 것들은 어떻습니까? 마감이 아직 지나지 않은 활동인 거고, 빨간색은 그 마감이 지난 활동인 걸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여기에 좀 재밌는 기능이 하나 있습니다. 자, 엑셀의 경우는 날짜에 대해서는 날짜 필터를 넣을 수가 있는데요. 여기에 이번 주 혹은 지난주 혹은 다음 주, 자, 이런 식으로 주 단위로 해서 내가 마감 활동이 이번 주에 어떤 게 있고 그 다음 주에 어떤 게 있고 이런 식으로 해서 가려서 볼 수 있는 기능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보여드릴 거는 독서 진단 시스템입니다. 지금 보시는 거는 독서 진단을 했을 때 그 진단 시트에 입력한 항목, 답변한 항목들을 기입하는 양식인데요. 자, 여기 보시면 이름과 생년월일 기본적인 정보를 집어넣고 내가 N1이라고 하는 항목에 1번의 답을 했으면 클릭만 하면 이런 식으로 몇 번 답에 클릭을 했는지를 자동으로 입력을 해줍니다. 물론 이거는 매크로를 좀 이용했습니다. 그리고 이 응답이 진행될 때마다 응답 문항과 남은 문항, 이게 자동으로 집계돼서 나타나죠.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응답한 번호들을, 응답한 내용들을 어디에서 최종적으로 집계를 하게 되냐면 입력 집계표에 집어넣게 됩니다. 자, 활동 지금 잠깐 보시면 몇 번의 답을 썼는지에 대한 정보들이 이렇게 쭉 들어가 있죠. 자, 그 내용을 가지고 여기에 응답한 점수를 가지고 자동으로 점수를 집계할 수 있습니다. 잠깐 여기에 답을 좀 바꿔볼까요? 여기에 답을 바꾸면 숫자가 여기 달라진 거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요 값을 다시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정답을 맞춰두면 여기 점수가 올라가는 걸 확인할 수 있죠. 자, 그리고 나서 데이터 저장을 누르게 되면 결과 집계표에 새로운 항목이 추가가 됩니다. 즉 여기는 집계된 결과들이 점수로서 저장이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건 이제 리포트로 작성해야 됩니다. 그래야 이제 진단이 완전히 이루어지는 것이니까요. 그래서 제가 보고 싶은 건 홍길동이 있는데 홍길동이라고 하는 사람의 리포트를 작성하겠다. 그래서 버튼을 누르면 리포트가 자동으로 작성이 됩니다. 즉 홍길동이라고 하는 사람이 독서 진단 결과에 대한 멘트가 나타나고요. 점수에 따른 멘트가 나타나고 그거에 따른 그래프 결과들, 그 다음에 그거에 따른 진단 결과들을 화면상에 정리를 해줍니다. 지금 보시는 것 같이 이런 시스템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큰 대용량의 시스템 내지는 잘 프로그램으로 갖추어진 시스템에서만 가능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엑셀로서도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린 겁니다. 엑셀 데모들 몇 가지 보여드렸는데요. 엑셀에서 자주 쓰이는 형식들이 몇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관리형인데 어떤 활동을 하고 나면 데이터가 발생을 합니다. 그것들을 한 행씩, 지금 레코드라고 하는데 레코드가 하나씩 늘어나는 것, 이거를 관리형 형식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관리형 형식에서 쌓여진 데이터들을 모아서 집계를 해야 되는데 그 집계된 형태를 바로 집계형 형식이라고 합니다. 집계형에서는 단가나 수량, 합계, 그 다음 순위 이런 것들, 즉 특정 데이터 블록 안에 있는 것들을 모아서 통계 결과들을 보는 것, 이런 것들 집계형 형식에서 나타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참조 목록형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거는 정해진 정보입니다. 정해진 정보를 참조할 수 있도록 구성한 형식을 얘기합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어떤 상품에 대한 단가라든가 배송요금이라든가 약속에 의해서 정해진 데이터들, 주로 룰이 정해져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엑셀은 셀을 다루는 툴입니다. 그래서 그 셀 안에 데이터를 넣게 되어 있는데 그 안에 입력할 수 있는 데이터는 값 혹은 식이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먼저 값을 알아보면 값에 들어갈 수 있는 건 숫자, 문자열, 날짜와 시간, 조건값입니다. 그림과 같이 어떤 형식으로 입력하면 되는지
봐두시기 바랍니다. 숫자나 문자열의 경우는 크게 신경 쓰실 필요가 없는데 날짜나 시간은 약간의 약속이 있습니다. 날짜의 경우는 대시를 붙이고 시간의 경우는 콜론을 붙인다는 것. 그리고 조건값의 경우는 실제 상수로서 false나 true를 넣지는 않습니다. 되게 조건식에 넣는 게 일반적이죠. 만약에 문자열 중에 숫자로만 구성된 문자열을 넣고 싶은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그림에서 나와 있는 것처럼 123이 아니라 123이라는 숫자를 넣고 싶을 때, 자, 그럴 때는 싱글 쿼테이션, 즉 싱글 쿼테이션을 붙이고 그 다음에 1, 2, 3을 넣습니다. 종무의 데모 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식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수식과 함수식이 있습니다. 자, 수식은 피연산자와 연산자로 구성되어 있고 함수식은 함수와 그 인자로 구성되어 있는데 는으로 시작한다는 것, 요걸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셀에 데이터를 입력하는 게 기본적으로 데이터 입력 후 엔터를 치게 되어 있는데 여러 개의 셀 혹은 블록으로 구성된 셀에 한꺼번에 데이터를 입력할 땐 컨트롤 누른 상태에서 엔터로 입력한다는 것, 요거 팁으로 잘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앞서 배운 내용을 한번 실습해 보겠습니다. 숫자 입력을 할 때는 숫자 형식을 입력하고 엔터를 누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문자는 문자열은 이렇게 입력하면 되겠죠. 그리고 숫자형 문자열을 입력할 때는 싱글 쿼테이션을 하나 붙이고 1, 2, 3, 4 이런 식으로. 자, 그러면 이거는 1234가 아니라 그냥 1, 2, 3, 4가 됩니다. 자, 여기 팁을 하나 알려드릴까요? 분수를 입력할 때 숫자에서 분수를 입력할 때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자,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방식으로 입력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1-2 하면 분수 표현인 것 같은데 일단 입력을 해보면 숫자가 아닌 날짜로 인식을 합니다. 엑셀은 1-2를 날짜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분수로서 입력을 해주고 싶으면 앞에 대분수 표현으로 넣으시면 됩니다. 대분수. 그래서 그냥 2분의 1의 경우는 앞에 0이 하나 포함되어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고 한 칸 띄고 1-2 이렇게 입력하십니다.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 질문을 하실 수 있어요. 그럼 저게 문자열로 1-2가 아닐까요? 라고 물어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게 1-2인지 실제로 분수의 2분의 1인지 확인하는 방법은 거기 셀을 위치시키고 수식 입력줄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수식 입력줄에 0.5로 분수에 대한 소수 결과가 나타나죠. 이거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수식을 입력해 보겠습니다. 수식은 는으로 시작을 합니다. 100 더하기 200. 자, 이번엔 함수식을 입력해 볼까요? 함수식은 마찬가지로 는으로 시작하고 함수의 내용과 인자. 이런 식으로. 그리고 이렇게 입력을 하다 보면 이 300이 숫자 300을 입력을 했는지 수식으로 300이 나타났는지 잘 모를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수와 수식을 구분해 주기 위해서 이걸 파악하기 위해서 쓸 수 있는 유용한 단축키가 하나 있습니다. 자, 그건 뭐냐면 컨트롤 키하고 그레이브 키를 같이 눌러주는 건데 그레이브라고 하는 걸 여러분들 처음 들어보셨죠? 그레이브 키는 어떤 키냐면 숫자 키 1번 앞에 있는 키입니다. 숫자 키 1번 앞에 보시면 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여기 수식 입력줄에 보이시나요? 자, 물결 표시하고 같이 있는 키입니다. 자, 그거를 컨트롤 키와 함께 같이 눌러주시면 수식이 보이죠? 그리고 2분의 1 했던 게 평가식이 보입니다. 그리고 다시 컨트롤 그레이브 키를 누르면 원래대로 돌아오죠. 이 키를 잘 이용하시면 내가 수식을 어떻게 입력했는지 한꺼번에 볼 때 큰 도움이 됩니다. 자, 이번엔 데이터를 일률적으로 입력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블럭을 잡고 자, 수식 입력란에 값을 집어넣은 다음에 컨트롤 엔터를 누르면 한꺼번에 들어갑니다. 위에는 서식 때문에 이렇게 나와버렸네요. 자,
여기든 서식이 날짜여서 그런데요. 예, 서식이 없음을 하면 네, 원래대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블럭을 잡는 건 꼭 연달아서 잡히란 법은 없습니다. 자, 이렇게 산계되어서도 블럭이 잡힐 수 있는데 데이터를 입력하는 방식은 동일합니다. 1000 컨트롤 엔터 하면 이렇게 들어가죠. 자, 여기까지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한꺼번에 데이터를 넣는 단축키 컨트롤 엔터. 자, 여기까지요. 이번 시간 배운 내용을 잠깐 정리해 보겠습니다. 엑셀은 까다롭지만 잘만 사용하면 경쟁력을 10배 이상 높여주는 비서 역할을 해준다 라고 하는 거죠. 두 번째는 데이터를 한꺼번에 입력할 땐 컨트롤 엔터를 입력한다는 것. 요거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